네,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향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반도가 태풍의 위험 반원에 놓여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강풍이 몰아칠 거라는 전망인데요. 자세한 태풍 상황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올라오면서 세력이 점차 강해질 거라고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수도권 지역도 태풍에 직접 타격을 받을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은 이제 제주 먼바다까지는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는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강풍이 불고 있고요. 비도 좀 약하게 현재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태풍 솔릭은 이제 강도가 강하고요. 크기는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반도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그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8~9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풍이 세력을 유지를 하려면 25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8~9도면은 평년보다 굉장히 뜨거운 바닷물의 온도고요. 그래서 태풍이 계속해서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면서 이제 한반도 근처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태풍은 제주에 오늘 밤에 근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만 놓고 보면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 시점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서해안에 따라 계속해서 북상을 하겠고 내일 밤에 이제 충남 지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안면도 그러니까 태안반도 쪽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금요일 새벽에 수도권을 지나서 금요일 아침에는 강원도까지 이제 지나가지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의 길목에 놓인 곳들이 제주, 그다음에 목포, 광주 이런 호남 지역들, 그다음에 충남 지역, 수도권 지역, 강원 지역. 그래서 영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 시점 그리고 그 밖에 내륙 지역은 이제 내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가 고비 시점이다 볼 수 있겠고요. 서울은 이제 금요일 새벽 3시쯤 정도에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번 태풍은 2012년 이후에 6년 만에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태풍 솔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태풍의 진로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진로가 바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예, 태풍 솔릭이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서쪽으로 예측이 좀 변경이 됐었죠. 그 이유가 이제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 고온다습한 공기 덩어리, 우리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서쪽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 태풍 역시도 서쪽으로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이 태풍의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이죠. 본인이 가던 속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왼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린 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의 속도가 느린 채로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의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느린 채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바다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세력이 유지가 되거나 또는 이제 강해진 채로 한반도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태풍이 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는 시기에 20호 태풍이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19호 태풍과 20호 태풍이 굉장히 가까운 이 지금 진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태풍의 상호작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20호 태풍의 속도는 빠르고요. 19호 태풍은 느린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호 태풍에서 불어오는 그 굉장히 뜨거운 수증기가 동쪽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19호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뜨거운 이 많은 수증기들이 내륙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비가 내리게 될 텐데요. 20호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면서 동쪽으로 역시 또 이제 뜨거운 수증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증기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 한국기상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 지역으로 상륙해서 수도권을 지나서 강원도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기상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북상을 해서 그러니까 서해안에 따라 북상을 해서 북한 지역 또는 이제 수도권 북부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로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20호 태풍 시마론에 따라서 역시 또 19호 태풍의 어떤 세력이나 강도, 한반도가 받는 피해 역시도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진로가 어떻게 되던 간에 지금 한반도 근처까지 이미
이미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임은 분명하고 역시 이제 19, 20호 태풍의 진로와 상관없이도 한반도가 태풍의 오른쪽 그러니까 위험 반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더라도 한반도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임은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피해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비가 그럼 어느 정도로 와서 영향을 주게 되나요? 예, 지금 태풍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밤에 제주를 지나서 내일 이제 뭐 충남 지역까지 지나가지고 금요일에 이제 수도권을 관통해서 강원도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에 이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강수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전남 남해안 지역들, 그러니까 태풍의 길목에 놓인 지역들이죠. 뭐 호남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또 제주 산지, 그러니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400mm 이상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역시 전남과 제주, 그다음에 경남 서부 지역에서도 100에서 250mm 역시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태풍이 이제 수도권을 관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충남 지역, 전북 지역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도 역시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태풍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영남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8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주 지역, 그다음에 호남 지역, 그러니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당 50mm 안팎 정도 이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그 시간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훨씬 더 크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한반도가 태풍의 오른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위험 반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풍이 배가 될 확률이 굉장히 이제 크게 되겠는데요. 기상청에서는 내륙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30m,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량을 달릴 때 시속으로 본다면은 72에서 한 100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안과 산지에서는 초속 40m, 우리가 시속으로 본다면 140km 이상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140km 이상 달려서 만약에 이제 그 창문을 내리게 된다면 거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차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바람이 이 해안 지역, 그다음에 산지에 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풍 피해가 우려되고요. 시설물이 날아가거나 또는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역시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그야말로 강풍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강풍 피해가 가장 크게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서 파손을 방지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또는 젖은 신문지도 좋습니다. 다만 그 창문의 틀과 창문의 이격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창문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문의 틀과 그 창문을 확실하게 이제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간판이나 위험 시설물 주변에 접근을 자제해 주시는 게 또 좋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이 강수가 쏟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는 침수 피해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느 곳에 대피를 할 수 있는지 대피 지역도 미리 좀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량 침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뭐 저지대라든지 건물의 지하 주차장 또는 이제 하천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제 주차하지 말고 고지대로 차량을 이제 옮기시는 게 역시 또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농경지 침수도 역시 이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만조 시각, 그러니까 태풍이 제주를 지나서 서해상으로 계속해서 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주 바다라든지 또는 서해상에서 만조 시각, 하루에 바닷물의 이 높이가 2번 정도 높아지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와 맞게 된다면 해수면이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에 굉장히 많은 바닷물이 이제 방파제를 넘어서 해안도로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조 시각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태풍이 올라올 때 또는 태풍특보가 내려질 때는 해안가에 접근을 아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지금 뭐 금요일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태풍특보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태풍특보가 내려졌다면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 피해 대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